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의 일정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민정수석들이 계셨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기억에 남는 이름은 두 사람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바로 조국이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우병우죠. 겉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거기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내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두 사람의 경우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결론부터 좀 얘기를 드릴까요? 우병우 전 수석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조국 전 수석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병우에게 적용이 되어 있는 혐의는 정치적 프레임의 결과이고 조국에게 걸려있는 혐의는 글자 그대로 실질적인 혐의입니다. 제가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는 정치적 프레임의 결과고 조국에 대한 혐의는 실질적인 혐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오고 있는 재판 결과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혐의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혐의들이 혐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치적인 프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우병우 전 수석은 결국에 구속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졌던 혐의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에 와가지고 재판 결과를 보게 된다면 무혐의로 지금 결정이 나오고 있어요. 조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병우와는 정반대길을 갔죠. 처음에 수십 가지 혐의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도 끝까지 버팅겼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끝까지 버팅겼습니다. 그렇게 버팅기니까 놀랍게도 수많은 국민들이 죄가 없나 보네. 진짜로 잘못이 없나 보네. 그렇게 또 믿어버렸어요. 그렇게 몇 년 가까이를 조국은 버텼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정경심에 대해 가지고 조국에 대해 가지고 최강욱에 대해 가지고 재판 결과가 계속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조국에 대한 재판 결과 또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먼저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왔죠. 당시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조국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다 라면서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은 저때 당시에 너무나도 큰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은 왜 도대체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충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정경심의 결과를 봤었을 때 자신의 운명 또한 마찬가지로 예견이 됐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경심의 문제는 곧 조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조국의 주 혐의를 보시게 된다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도 있습니다. 최강욱 대표의 사무실 명의 인턴 확인서 위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위조, 이 두 가지로 이제 또 나뉘게 되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결과를 통해서 조 전 장관의 재판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재판부가 이미 이 입시 비리에 대해 가지고 조국과 정경심 두 사람이 공모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거든요. 재판부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조 전 장관과 함께 조 전 장관이 라는 식으로 재판부는 정경심과 조국의 공범임을 인정을 합니다. 조국의 입시 비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가 최강욱과 관련된 거, 나머지 하나가 서울대와 관련된 것인데 최강욱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업무 방해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대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문서 위조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인정이 되게 된다면 10년형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경심 교수와 조국 두 사람이 지금 공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재판부가 인정을 했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그런데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가지고 7개 정도를 전부 다 지금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공모했다라고 한다는 조국은 어떤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유죄가 나오겠죠. 심지어 공문서 위조 그것까지 적용이 될 확률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정경심 교수의 판결을 본 조국이 충격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것이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 부분이 굉장히 조금 복잡합니다. 범죄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형사법적으로 증거 은닉을 하는 것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당시에 문제가 됐던 PC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PC를 김경록에게 시켜가지고 증거를 은닉시켰다라고 한다면 증거 은닉 교사가 돼가지고 처벌받을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김경란 PB랑 같이 둘이 공모해가지고 증거를 은닉시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방어권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저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조국이에요. 김경로 씨와 함께 PC를 반출하고 하드디스크를 은닉했었던 정경심과는 달리 조국은 어떻습니까? 직접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시킨 경우다 보니까 증거 은닉 교사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의 운명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무런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라고 뻔뻔하게 얘기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 그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이었던 사람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 당시의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병우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병우는 최후 진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었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무죄입니다. 검찰은 우병우에 대해 가지고 징역 1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의 저런 식의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무죄며 억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까지의 모습까지를 보면은 조국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후의 과정은 조국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병우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개입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수사에 개입을 해놓고서도 청문회 당시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라고 보고서 공소사실에 포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또다시 수사가 진행이 됐었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국에 외압이 없다고 무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수사를 책임졌었던 임관혁 수사단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없는 죄를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임관혁 단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저 사건과 관련돼서는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다른 혐의는 어땠을까요? 이석수 특별관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 요 두 가지가 중요한 혐의였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했다,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중요한 혐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사찰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지금 사건의 전모는 과연 어땠을까요?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병우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감을 뒷조사를 하라, 그렇게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명호의 그런 식의 조사를 승인하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연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병우가 있는 것이고 최윤수가 있는 것이고 추명호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병우가 최윤수에게, 그리고 최윤수가 추명호에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3명 가운데 1명은 유죄고 다른 사람은 무죄다,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셋 다 유죄거나 셋 다 무죄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최윤수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미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에 대해서는 불법 사찰 부분이 무죄로 판결이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우병우 전 수석 또한 마찬가지로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무죄가 나와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도 무죄가 나와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논리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저 내용을 갖다가 혐의다라고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블랙리스트다, 사찰이다, 이런 식의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결국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상이 됐던 것처럼 우병우 전 수석도 이전 특별관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부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혐의,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혐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석수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을 그냥 방관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우병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 계기가 됐었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 특검과 검찰은 자신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년 4개월
4개월 동안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 전부를 범죄로 만들어 기소를 했는데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일부 유죄가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는 간단합니다. 정치적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없던 죄를 있는 것처럼 포장해낸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있는 죄를 있는 죄라고 드러낸 거 그게 답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정수석 두 사람의 모습을 봤었을 때 어떤 정부가 더 정의로운 정부였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